방정식 로그 7의 x의 세제곱 로그 7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로그 7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일단 치환해야겠죠. 반복되는 꼴이 나오니까 치환을 해야 돼. 로그 7x를 t라고 치환하면 식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일단 3차식이네? 딱 봤을 때 인수분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1, 0, 마이너스 a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 다 더하면 1이니까 0이니까 1 하면 되겠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0. 그러면 식이 t 마이너스 1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얘가 실근을 한 개만 가지려면 로그 7x는 t에서 1이 나오려면 x가 7 여기서 하나 나와줘야 되고 여기선 안 나와야 되겠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실근은 없다라고 하면 되지. 그럼 여기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면 되지. d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4a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4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되지 않나요? 이거 하고 얘가 이게 돼줘도 되겠다. 완전히 1이 3중근이 돼버려도 되겠다. 그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 중근을 갔는데 1로 가져버리면 돼. 그럼 이 식이 3중근 가지려면 1 넣었을 때 0이 나와버리면 되지 않니? 그지? 일단 중근이니까 d 0보다 0이다도 써도 되겠다. 이렇게. 그죠?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인 것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는지를 보자. 중근을 가지면 절반의 제곱이 뒤로 와야 되는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뒤로 오면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일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되니?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은 중근, 3중근은 안 돼. 그럼 얘가 다시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되는 거 요거밖에 없죠. a가 4분의 3보다 작다. 3번이 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가능성은 다 체크해봐야 돼. 3중근도 될 수 있다. 해봤더니 안 되니까 다시 빼면 되죠. 241번.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10이 작다. 로그 3의 x의 7제곱 그 다음 여기는 로그 5x 제곱 분의 4 크다 1보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진수 조건. 위의 식 먼저 하자. 로그 3x 제곱 플러스 10 작다. 로그 3x 7.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를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해 놓으면 식이 t 제곱 플러스 10 7t 되지? 7 빠져나가니까요. 7t가 돼요. 이거 하나 나오고 밑에는 로그 5의 x야.
그럼 얘는 로그 5의 x를 t 말고 뭐로 치환할까? p라고 치환하자. 그럼 p 제곱 분의 4가 1보다 크다. 요거식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자. 얘 넘기면은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 0보다 작다.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에서 5 사이다. 이거 하나 나오지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 그럼 p 제곱은 4보다 작아요. p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요. 이것도 나오죠. p 범위도 나왔어. 두 개.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뭐예요? 로그 3의 x를 해놨으니까 로그 3x가 2면 9죠. x의 범위가. 그럼 얘는 3의 5제곱이라고 쓰자 일단. 얘는요. 로그 5의 x가 치환되어 있으니까 실제 x는 25분의 1에서 25까지. 이 둘 다 찾아. 그러면 9에서 25죠. 이게 최종 범위야. 여기 만족하는 개수 찾으면 10부터 24니까 몇 개지? 10 빼기 A 24 빼기 9니까 15죠. 왜 왔어? 뭐 이렇게 빨리 왔어? 1시? 오늘 클리닉이 아닌데요. 오늘 목요일인데요. 네. 오늘 목요일이야. 뭐 하고 있을래? 이따 오세요. 뭐야? 오늘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244분) 귀엽구만. 자, 분위. 아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 지수에 x가 쭈르륵 있어요. 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면 좋겠지? 숫자가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 봅시다. 밑이 얼마인 것보단 상용 로그가 나을 것 같아. 계산 바로 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 상용 로그. 로그 22의 x 마이너스 1. 로그 11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얘가 지수가 밖으로 나가지. x 마이너스 1의 로그 22. x 플러스 1의 로그 11. 이렇게 되죠. 근데 22는 2 곱하기 11이야. 그치? 그럼 얘는 찢을 수 있어. x 마이너스 1의 로그 2 플러스 로그 11. 이렇게 x 플러스 1 로그 11. 오케이. 로그 2끼리 로그 11끼리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 로그 2. 그죠? x 있는 놈끼리 x 없는 놈끼리 묶는 게 낫겠다. 그럼 여기 x 로그 2 플러스 x 로그 11 있고 여기 x 로그 11을 넘길 수 있지. 그럼 x 로그 11은 없어지네요. 이렇게만 남고 여기 로그 11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1 나오잖아. 그럼 걔는 넘길 수 있지. 그러면 여기는 2 로그 11 플러스 로그 2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잘 되고 있지? x 있는 놈, x 없는 놈끼리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지. 얘 올라가면 얘는 로그 121 플러스 로그 2예요. 얘는 로그 242야. 그죠?
됐죠? 그러면은 이거 다시 양변을 로그 2로 나눠버리면 x는 로그 2분의 로그 242 되지. 로그 2분의 로그 242가 돼요. 그냥 얘를 밑변환 공식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치면 로그 2의 242잖아. 얘가 얼마쯤 되는지는 대충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로그 2의 242는 로그 2의 256보다는 작고 그것보다 작은 로그 2의 128보다는 크겠잖아. 그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위아래에 있는 숫자 찾은 거야. 256은 얼마야? 2의 8제곱이죠. 그럼 얘는 8이야. 얘는 7이고요. 얘는 7점 얼마겠네. 정수 x의 최소값은 7점 얼마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8이겠죠.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이해 좀 되니? 249번으로 갈게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는 필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20%씩 감소한다. 미세먼지 양을 처음 양의 1%로 줄이려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몇 개 설치해야 되는가? 오케이. 첫 번째 양 그냥 A라고 잡아. 20%씩 줄어드니까 5분의 4라고 할까 그냥? 간단하게. 80% 남으니까 5분의 4겠죠? N번 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1%만 남아야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원래 A에다가 100분의 1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 됐죠? 1%면 100분의 1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놓고 A를 다 나눠. 얘 N값을 구하고 싶으면 또 양변에 상용로그 취하면 되죠. 로그 5분의 4의 N제곱은 로그 100분의 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쭉 빠져나가면 N 로그 5분의 4야. 그럼 얘는 N으로 묶어서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라고 해도 되죠? 마이너스 2. 근데 분명 문제에서 로그 2만 줬을 거야. 그럼 얘를 다 로그 2로 바꿔야 돼. 얘는 2 로그 2죠. 2의 제곱이니까 N 2 로그 2. 로그는 어떻게 바꿨어? 1 마이너스 로그 2죠.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죠. 마이너스 묶어서 1 마이너스 로그 2야. 왜 이렇게 된지 알아? 얘 2분의 10이에요. 그럼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되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 로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2니까 얘는 3 로그 2 마이너스 1이야. n 한 개 마이너스 2 3 로그 2 계산하면 되지. 로그 2가 0.3이래요. 그럼 얘는 0.9야. 그럼 마이너스 0.1n이 마이너스 2야. n은 20이겠네요. 20개 설치해야 됩니다. (20개) 필터가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는 지구상에 없겠죠? 필터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공기청정기도 고양이 털이 너무 가득 묻어 있어가지고 공기청정이 안 돼 지금. 필터는 대체 뭘로 만들길래 그렇게 비싼 거야? 너무 비싸. 250번.
어떤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은 구입 이후 매년 전년보다 40% 낮은 가격에 형성된다. 그러면 얘도 40% 낮은 가격이 되니까 60% 남은 거지. 5분의 3이네요. 5분의 3일 거야. N년 후라고 돼 있어. N년 후인데 원래 가격이 얼마? 2천만 원이야. 그 앞에 2천을 붙이자. 이게 5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얘가 500 이하인 거죠. 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돼. 이렇게 해놓고 나눠볼까요? 얘를 1로 만들어보자. 그럼 얘를 4배 하면 2000이니까 나누면 4. 5분의 3의 n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상용 로그를 해버립시다. 상용 로그 하면 로그 4 5분의 3의 n 로그 1은 0이죠. 이렇게까지 되죠. 그 다음에 얘 다시 계산 조금만 정리하면 로그 4 플러스 로그 5분의 3의 n 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그지? 빠진 게 맞지? 로그 4는 넘길 수 있지. 그죠? 넘기자. 로그 5분의 3의 n 넘기면서 마이너스 2 로그 2라고 바꾸자. 가져와서 여기다 합시다. n 나가. 그 다음 로그 5분의 3은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예요.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예요. 마이너스 2 로그 2예요. 문제에서 로그 2, 로그 3을 다 줬어요. 얘는 또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로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까지 하고 마이너스 2 로그 2 대입해서 계산. 귀찮다. 0.477 47만 줬네? 4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0.3 두 배니까 마이너스 0.6 0.7를 빼. 그럼 마이너스 0.23 n 마이너스 0.6 부등호 방향을 바꾸세요. 마이너스 달고 23n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나눠버려. n 23분의 60 약분 안 되죠? 얘는 대충 얼마쯤 돼? 23 3배 하면 69예요. 3은 안 되겠네? 2점 얼마예요? 그럼 얼마? 3년부터 되겠죠? n은 3입니다. 자, 253번. fx는 로그 2의 루트 3x 플러스 7 gx가 있는데 f 도트 g의 x는 x다. 이때 g 도트 g 도트 fa는 3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 자, g 도트 g 도트 f 의 a는 3. 내가 화요일날 쪽팔린 수업하다 쪽팔린 경우가 생겼는데 내가 고1 수업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되게 오랜만에 본 거야. g 도트 f라고 돼 있는데 야 f를 먼저 해야 되냐 g를 먼저 해야 되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뭐가 맞냐? 그래서 나한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랬는데 감이 다 떨어졌어. 갑자기 또 그 뭐라 그러냐 트라우마가 올 뻔했어요. 도트가 나오네요. f 도트 gx가 x래.
G 넣었다 F를 또 넣었는데 원래대로 되돌아왔어. 그건 뭔 말이야? F랑 G가 뭐야? 서로? 역함수 관계요. 서로 역함수야. 그러면 G 도트 G 도트 F야. 이렇게 가는데 이미 얘가 이렇게 두 번 거치면서 역함수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결국? GA가 3이라는 거예요. 그지? G를 구해야 돼요? GA가 3이다라고 준 거 자체로 GX를 구할 필요는 없지. 이거 바꾸면 되지. F3이 A예요. 넣으면 돼 그냥. 그치?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로그 2에 3x 33은 9 더하기 7 16 얘는 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예요. A는 2예요. 그냥 합성함수 문제였네요. 258번. 약간 현타 오긴 했어. 와, 내가 어떻게 합성함수를 기억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58번. 방정식 2x의 로그 2제곱 마이너스 5x의 로그 5제곱는 0의 해가 얼마냐? 지금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값이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겠는데 상용 로그니까 상용 로그 취합시다. 로그 2x의 로그 2야. 마이너스 로그 5x의 로그 5예요. 넘겨서 는으로 하자 그냥. 그러면 로그 2에 로그 2x는 로그 5에 로그 5x 이렇게 되지. 찢어. 얘네 둘 다 찢어. 그럼 로그 2 플러스 로그 x는 로그 5에 로그 5 플러스 로그 x 이렇게 되죠. 로그 x를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자. 정리하면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2 로그 x 로그 5의 제곱 플러스 로그 5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죠. 로그 x끼리 묶고 로그 숫자끼리 묶자. 그럼 로그 2를 넘겨. 그럼 여기가 로그 x로 묶으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예요. 얘가 넘어가면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제곱이야. 제곱 빼기 제곱이네요. 인수분해 되죠? 얘 올라와서 여기다 하자. 그러면 양변을 얘로 나누자. 로그 x는 하고 계산하면 좋으니까. 그럼 로그 x는 분모가 어떻게 돼?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예요. 얘는 제곱 빼기 제곱 쓰면 로그 2 플러스 로그 5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야. 없어지지. 마이너스 달고. 그죠? 그럼 로그 x는 로그 2 플러스 로그 5 로그 10이지.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x는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58번. 자, 262번. 내가 프린트 숙제 안 줬지? 책만 줬지? 프린트를 최대한 안 내보려고 해. 책으로 다 해결하게.
근데 삼각함수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 칠 수도 있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결국 지수가 됐든 로그가 됐든 삼각함수가 됐든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 중3 때 배운 삼각비만으로는 안 돼.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자, 262번. 어느 백화점에서 한과 세트를 만들어 팔고 있다. 매년 그 전에 한과 세트 한 개 원가는 1% 줄이고 포장을 바꿔 1% 높은 가격.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세트 한 개에 대한 마진율이 원가분의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이다. 현재 마진율이 1%일 때 이러한 전략으로 N년 후에 10% 이상이 된다고 한다. N의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럼 원가랑 판매가를 잡아야 돼. 근데 모두 알 수 없어.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나온다고? 원가분의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원가분의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이게 마진이야. 그죠? 얘를 조금만 정리해볼까? 그럼 얘는 A분의 B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지? 따로 찢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현재 마진율이 1%래요. 그러면 A분의 B 마이너스 1이 지금 1%니까 100분의 1이야.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A분의 B도 알 수 있겠네. 얘 넘기면 되니까 A분의 B는 얼마야? 100분의 101이에요. 1이 넘어가니까 1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N년 후의 마진율이 10% 이상이 되려면 매년 원가는 1% 줄이고 포장을 바꿔서 1%를 높인대. 그럼 원가가 어떻게 돼? N년 후라고 하면 자, 원가는 A에 대해서 1% 줄이니까 0.99가 되는 거지. 0.99의 N제곱 A 분의 B 1.01의 N제곱 B 마이너스 0.99의 N제곱 A 마이너스 1 하면 마진이지.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잠깐 마이너스를 하면 안 되겠네. 이 상태네. 이따 다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겠네요. 얘가 그래, 정리 한 번만 하자. 그러면 0.99의 NA 분의 1.01 NB 마이너스 1 이게 마진이지. N년 후의 마진. 얘가 10%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0.99의 N제곱 A 분의 1.01 N제곱 B가 얘가 10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1을 넘어가면 10분의 11이죠. 맞니? 그지? 상용 로그 합시다. AP 없애고 상용 로그 하긴 해야겠다. AP 없애고. A분의 B가 100분의 101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0.99의 N제곱 분의 1.01의 N제곱 B. 아니 B 말고 B 없애야 되잖아. B가 없어져야 돼. 이렇게만 해놓으면 B분의 A를 곱해줘야 되잖아. 여기다가 10분의 11 곱하기 101분의 100이에요. 00 없어지니까 얘는 101분의 110이 될 거야.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상용 로그를 취합시다. 상용 로그.
자, 로그 0.99의 n, 1.01의 n이면 결국 99분의 100일의 n이네. 99분의 100일의 전체 n. 얘가 로그 101분의 110이에요. n 빼내면 되지. n 빼내면 로그 101 마이너스 로그 99 로그 110 마이너스 로그 101 이렇게 되지. 아, 문제에서 1.01, 1.1, 9.9밖에 안 줬어. 그러면 얘가 소수점이 앞으로 2개씩 나가면은 곱하기 2 아니지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 여기로 갖고 와서 해야겠다. 얘를 여기로 갖고 와. 그럼 n 로그 101은 2 플러스 로그 101 2 플러스 로그 1.0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9.9야? 9.9면 1을 빼야 되는구나. 1 로그 9.9 이렇게 되지. 로그 110 1.1 빼야 되니까 2 플러스 로그 1.1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1.01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계산이 여기는 2가 깔끔히 떨어지는데 저긴 2가 깔끔히 안 떨어져. 그럼 얘는 다시 쓰면 n 로그 1.01 마이너스 로그 9.9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2가 없어지니까 로그 1.1 마이너스 로그 1.01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1.01이 0.004야. n 0.004 마이너스 9.9가 0.995 플러스 1 한 개 1.1이 0.041 마이너스 1.01 0.004 빼면 계산하면 얼마냐? 995 그러니까 1.004에서 빠지면 0.991 빠지니까 0.009네요? 0.009n 빼 얼마야? 0.037 그치? 그럼 9n이 3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n은 9분의 37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9분의 37이면 9, 4, 36 4.11111이에요. 그러면 자연수에는 5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63번 하나만 더 봅시다. 좀만 힘내세요. 곧 쉴 거야. 263번. 로그 2의 P 곱하기 로그 2의 Q. 는 4를 만족시키는 모든 두 양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4q는 0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오케이, 일단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4q는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에 대한 d는 0보다 커야 돼. d는 얼마입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게 p제곱은 4q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P 곱하기 로그 2의 Q는 4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그냥 2의 로그 2의 Q를 나눠버려. 로그 2의 P는 로그 2의 Q분의 4야. 그죠? 근데 P제곱이 4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 로그 2로 바꾸면 이렇게도 되죠. 그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 왜 그대로 나온지는 알지? 밑이 2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얘 계산을 조금 해보자. 2 로그 2의 P 얘는 2 플러스 로그 2의 Q죠. 4랑 Q로 찢을 수 있으니까. 근데 로그 2의 Q는 로그 2의 P분의 4라고 해도 되지. 여기 위치 바꾸면. 그럼 얘는 2 플러스 로그 2의 P분의 4라고 해도 되겠지. 2로 나눠. 로그 2의 P는 1 플러스 로그 2의 P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일단 정리 하나 했어. 일단 그러면 로그 2의 P만 있는 식이 하나 나왔지. 치환합시다. 로그 2의 P를 T라고 치환하면 얘가 식이 T가 크다. 1 플러스 T분의 2이지. 곱해요. 근데 이거 곱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줄 건데 T의 부호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잖아. 그러면 두 개로 나눠야겠지. T가 0이면 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로 나눠야 돼. T가 0보다 크면 곱해. T제곱 T 플러스 2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T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T가 0보다 클 때니까 얘만 돼요. T가 음수면 T제곱 T 플러스 2 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T 0이라는 부등식만 나오겠죠. 이 두 개만 만족이야. 그러면 T의 범위는 찾았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놔야겠지. 그러면 P가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오는 거 P는 4보다 크다. 여기서는 P가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서 1 사이 P가 4보다 크다.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지수 로그 함수까지 끝났어요. 삼각함수를 할 건데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쉬었다가 삼각함수 보겠습니다. 갑시다.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랑 수열만 남았어. 근데 좀 갈 길이 바빠요. 이거 2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고 2월 23일까지 하는 거라 후다닥 가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삼각함수를 보려면 일반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일반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각함수니까 좌표평면에다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좌표평면에다 그려야 되는데 그럼 좌표평면이 이렇게 생겼지. 각을 잴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이 각을 알고 싶은데 이 각이 요만큼 온 각일 수도 있고 요만큼 온 각일 수도 있고 뭐 두 바퀴 돈 다음에 온 각일 수도 있지.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각 자체를 이게 60도라고 치자.
얘 그냥 60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몇 바퀴 둘러친 다음에 다시 60도가 왔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해서 표기법을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몇 바퀴 둘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몇 바퀴 둘렀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n 바퀴 둘렀다고 치면 한 바퀴 돌리면 몇 도 도는 거야? 360도 돌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를 세타라고 잡는다면 세타만큼 더 간 거지. 그러면 다시 그리자. 조그맣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돼서 세타가 생겼어. 이걸 세타라고 부르지 않고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360도 곱하기가 오면 안 되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걸 일반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여기 명칭을 좀 잡자. 시작하는 선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기준으로 세타만큼 갔으니까 잡은 거지. 얘를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서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 각을 의미하는 요 줄, 요거는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많이 써먹진 않겠지만 그냥 이름 정도 알고 가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시초선과 동경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초선은 각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동경은 각을 나타내는 지점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돼요. 일반각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를 부르는 거, 지금까지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했었지. 걔를 부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를 그러니까 360등분 한 거. 그죠? 한 각도에 1도, 2도, 3도 이렇게 잡아준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60분법으로 했어.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사실 좌표 평면상 숫자와 맞지 않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삼각함수를 나타낼 때 그 값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걔를 호도법이라고 할 거야. 그냥 각도를 부르는 방법이라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한 바퀴를 뭐로 나눌 거냐면 한 바퀴를 2파이라고 둘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좌표 평면에서 원을 둘러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2파이지. 그거에서 갖고 왔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거야. 그래서 한 바퀴를 2파이로 잡고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60분법이랑 새로운 호도법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돼. 360도가 2파이인 거야. 그죠? 완전히 같은 거지. 둘 다 똑같은 한 바퀴니까. 그럼 1도는 어떻게 돼? 360분의 2파이죠. 그러니까 얘는 180분의 파이가 될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특수 개특수각을 좀 보자. 30도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180분의 30파이니까 6분의 파이죠. 45도는 180분의 45파이니까 얼마요? 45를 몇 배 하면 180이에요? 4배 하면 돼요. 4분의 파이예요. 60도는 3분의 파이겠지?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일단 특수각부터 좀 잡고 가자. 어차피 특수각은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된다 정도 알면 될 것 같아. 왔다 갔다를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호도법에 이건 얘는 도잖아.
도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라디안이라고 하거든. 근데 라디안이란 말은 거의 안 써요. 그냥 값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만 잡아주고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봅시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268번.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가 그림과 같을 때 OP가 나타낼 수 있는 각의 크기. 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45도래. 그러면 일반각 써야 되지. 그럼 이 각 자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야. n은 정수죠. n의 정수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한 거지. 보면 마이너스 1045도는 뭐야? 마이너스 1090도 플러스 45도야. 1090도가 360의 배수인가? 한 3배 정도 하면 나와줘야 돼. 왜냐면 3, 3은 9니까요. 6, 3, 18.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2번. 마이너스 310도. 얘는 45도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355도네? 360도가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360의 배수가 나와줘야 돼, 무조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3번 415도. 415도면 360으로 하면 되나? 45. 안 되네. 55도네요? 안 돼요. 얘도 안 돼. 4번 765도. 720도 플러스 45도가 되네. 얘는 곱하기 2잖아요.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5번도 해볼까? 1100도예요. 얘는 45를 빼내면 그냥 720으로 해볼까? 72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어차피 안 되겠네요. D가 0으로 떨어지니까. 720이니까 380. 하나 더 가야겠네? 360도. 3배 하면 얼마냐? 1080 플러스 20도예요. 안 되겠죠. 얘도 안 돼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일반각은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걸로는. 자, 4분면의 각에 대한 문제 271번.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4분면이 어딘지는 우리 알죠? 여기 있는 각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잡는다면 얘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일 거고, 세타의 범위를 볼 수 있어. 세타가 요 안에서만 놀아야 돼. 여기서 여기 사이. 그럼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되나 했더니 요까진 180도지. 그럼 180도보단 커야겠네? 하나 더 가면 90도를 더 가니까 270도예요. 270도 사이에 있어야 돼. 세타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이게 세타 각이었는데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80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세타 자체도 일반각의 범위를 잡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18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단 커야 되고 180 곱하기 n 플러스 270 절반하면 100. 왜 계산이 안 되냐 이렇게. 135도지. 135도예요. 요 사이에 세타가 나와야 돼. 이렇게 했는데 180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360이 아니잖아. 그럼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n이 홀수일 수도 있어. n이 홀수면 180도 돌아간 걸 생각해야 되고, 짝수면은 딱 요 시초선에서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지. 짝수면 여기서부터 90도 넘어간 거에서 135도 넘어간 거 사이에 있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나요? 짝수 하나씩 접자. 그러면 짝수야. 그럼 180 2K라고 하자. 얘 2K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럼 180 곱하기 2K니까 얘는 결국 360K 되지. K바퀴 돈 거야. 그럼 K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90도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시작이지. 얘는 요 색깔로 하자. 여기서부터 135도까지니까 요 사이에 나와요. 짝수일 때. 몇 사분면? 2사분면. 홀수일 때는 180 곱하기 2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60K 플러스 180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시작이지.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90도를 더 가. 여기서 시작해서 135도까지니까 요 사이에서 나오겠죠. 여기가 홀수야. n이 홀수일 때. 몇 사분면? 4사분면. 짝홀에 따라서 사분면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답 4번입니다. 274번 볼 거예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그럼 이거지. 세타도 60도를 나타내고 있고 4세타도 60도를 나타내고 있어. 얘는 표면적인 숫자에서 60도라는 거예요. 그때 각 세타의 크기가 얼마냐? 그럼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60도가 이렇게 있어. 세타도 얼마나 왔는지 몰라.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세타도 와서 여기 와 있고 4세타도 돌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그러면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지금 얘가 시초선 기준으로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거를 둘 다 뺐어. 4세타에서 세타를 뺐다고 치자. 그러면 3세타는 동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둘 다 튀어나와 있는 만큼 빼줬으니까 여기로 와야 되지. 그러면 3세타라는 거는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도 되지. 360의 배수인 거네요. 3세타는. 그지? 맞니? 잠깐만, 헷갈리고 있어. 아니야, 좀 확실하게 하자. 아니야, 아니지. 원래대로 오겠네. 다시. 그럼 이렇게 하자. 4세타는 360 곱하기 P라고 하고 플러스 60도라고 하자. 아, 근데 여기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60도일 수 있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60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세타도 360 곱하기 Q 플러스 마이너스 60도인 거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빼면 3세타는 360 P-Q이겠지만 뭐 어쨌든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되겠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가자. 식을 써서 가자.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면 세타는 120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세타의 범위를 줬어. 세타의 범위를 준 게 세타가 90도에서 135도 사이래요. 그러면 지금 120 P-Q 플러스 마이너스 20 한 게 90도에서 135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찢어야겠다. 두 개 구합시다. 첫 번째 120 P-Q 플러스 20도가 90도에서 135도 사이라면 얘는 20을 빼면 70에서 70도에서 20 빼니까 115도지. 그지? 그러면 P-Q라는 건 어떻게 나와? 12분의 7에서 120분의 115니까 5로 나누면 5, 20, 5, 4, 20, 5, 20, 5, 35, 24분의 23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90도에서 120에 P-Q 마이너스 20 하면 얘가 135도 20을 더해 110도 120 P-Q 155 그러면 P-Q는 여기서 어떻게 나와? 12분의 11에서 24분의 5, 35, 5일은 5 이렇게 되지. 24분의 31.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P-Q라는 값은 어떻게 나와요?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아. 여기선 찾아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봐야 되겠지. 정수해야 될 거 아니야.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고 정수 플러스 정수도 정수니까 안 돼. 여기서 나와야 돼. 12분의 11, 24분의 31 1밖에 안 되죠. 그지? 그러면 세타가 되는 건 뭐야? 얘가 1이야. 120 마이너스 20이니까 100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어떻게 잡은가? 첫 번째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60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 60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으로 잡았어.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으로 잡고 계산해서 세타 값을 일단 잡은 거야. 근데 원래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걔 가지고 부등식을 세웠는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둘을 나눠봤어. 그래서 플러스 먼저 해봤더니 정수값이 안 나와.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얘에서는 한 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되는구나. 이렇게 잡은 거죠. 오케이? 동경이 밑으로 나왔다고 해서 얘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도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리키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으니까 크기니까 양수값만 봐도 돼요. 양수값만 보는 거야. 크기니까. 그래서 둘을 나눠서 봤다 라고 보면 됩니다. 277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 자
자, 일치한다. 두 각의 이때 써야 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뭐 작은 각에서 큰 각을 빼도 상관없어. 어쨌든 한 각에서 한 각으로 뺐을 때 얘가 360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가 내가 잘못 설명했던 거예요. 얘가 일치하는 거야. 얘는 4세타랑 세타랑 4세타가 어딘가 있고 세타가 어딘가 있을 때 그 둘의 각의 차이가 60도라는 거고, 그죠? 맞죠? 얘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한 각에서 한 각으로 뺐을 때 한 몇 바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잠깐 여기로 다시 오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건 거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 찾은 거야. 오케이? 둘의 동경의 위치가 다른 거였고 얘는 일치한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하면 빼서 한 바퀴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세타 나타내는 동경, 4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니까 얘는 4세타에서 세타를 뺀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모양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세타는 3으로 나누니까요. 120도 곱하기 n이 될 건데 일단 세타 범위가 나와 있지 문제에서 0에서 180이래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120밖에 없지. 세타는 120도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81번 볼게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세타의 크기를 구해라. 세타는 0에서 180도 사이래. 그럼 이런 느낌이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식인 거지. x축 대칭이니까요.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는 거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가 문제야. 대칭이면 지금 얘는 요만큼 튀어나와 있었어. 자, 얘는 그냥 각의 크기를 잡는다고 하면 얘를 알파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느낌으로 갈 수 있겠어. 그쵸? 같은 각의 크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둘이 더해준다면 얘는 초과된 거고 얘는 부족한 양이니까 더해주면 여기로 오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더 위에 있고 얘는 더 아래에 있으니까 둘을 더해주면 여기로 올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각이 나왔어. 그럼 각 더하기 각을 했을 때 얘가 360 곱하기 n이 돼야 돼. 그죠?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오히려 세타랑 3세타를 더해야겠지. 4세타는 360
곱하기 n이야. 4로 나눠. 세타는 90 곱하기 n이에요. 근데 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0, 90, 180밖에 안 되니까 그 근처 숫자 중에서.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거 90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x축 대칭이니까 360 곱하기 n인데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 y축 대칭을 한번 보자. 세타가 여기 있고 뭐 3세타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럼 여기서 부족하고 넘치고잖아. 기준선이 여기로 바뀌어. y축으로. 그러면 얘는 두 각을 더하면 360 곱하기 n이 되고 반바퀴를 더 가야 돼요. 180도가 나와야 돼요. y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180을 더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x축 대칭일 땐 더해서 그냥 360 곱하기 n이야. y축 대칭이면 달라져요. 기준 시초선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x축으로 봤지만 y축으로 바뀌는 거잖아. 더하고 뺐을 때 결과물이 여기로 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y축 대칭일 땐 플러스 180을 해줘서 식을 계산해야 된다. (284번은) 쉬워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0도가 18분의 5파이. 자, 이것부터 해놓고 가자. 1도가 180분의 파이였어. 그죠? 그럼 50도는 180분의 50이니까 18분의 5파이죠. 맞네요. 144도 180분의 144파이니까 계산하면 12로 되나? 12로 되지. 3, 5, 15, 3, 4, 12. 5분의 4파이. 벌써 틀렸네요. 2번이 틀렸어요. 3번도 해보자. 2분의 3파이는 2파이가 360이니까 파이는 180도잖아요. 그럼 180도 플러스 그거의 또 절반이야. 90도죠. 270도예요. 맞죠? 6분의 7파이. 얘는 파이 180도 더하기 6분의 파이는 30도였어. 210도. 맞죠? 자, 9분의 4파이네. 마지막 마이너스 9분의 4파이. 20이야. 9에 대한 20이니까 얘는 80이죠. 얘는 마이너스 80도가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유형 1, 2, 3, 4, 5, 6 두 번째 문제. 269, 272, 275, 278, 282, 285까지 풀어보십시오. 이거 풀고 채점해보고 쉬겠습니다. 자, 269번부터 269번에 1번, 272번에 2번, 275번에 3번, 278번에 315도, 282번에 5번, 285번에 3번입니다. 자, 3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뒤에 마저 보겠습니다. 부채꼴 좀 보자. 부채꼴.
부채꼴에서 우리가 호 길이 구하는 거 그리고 넓이 구하는 거 식을 좀 봅시다. 넓이를 S라고 하고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 R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각은 호도법, 그러니까 파이가 들어가는 각으로 볼 거야.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360도에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이 되는 거지. 각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에서 잘라낸 거잖아, 부채꼴은요.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R이고. 호의 길이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원래 호 길이 구할 때는 어떻게 했니? 중심각이 360분, 이제 60분법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30도야. 말도 안 되지만 30도야. 얘가 3이야.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니? 전체 원의 둘레 길이가 6파이니까, 그죠? 6파이에서 360분의 30 해가지고 얘는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파이구나. 얘가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했었지. 그죠? 360도 분의 중심각 해서 막 계산을 했어. 이게 너무 귀찮았어. 근데 우리가 부르는 각의 이름을 바꿔버렸어. 30도라면 어떻게 됐어? 6분의 파이였죠. 이제 각 부르는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호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얘랑 얘만 곱하면 끝이에요. 왜 이름을 바꾸는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계산에 있어서 각의 연계성이 부족해. 60분법을 할 때는. 근데 이게 호도법, 라디안 계산하는 거로 바뀌면 바로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L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각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L은 R 세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넓이도 구해볼까? 넓이도. 원이 있어. 그 중에 잘랐어, 이렇게. 얘가 세타야. 얘가 R이고. 그러면 원 전체 넓이 R 제곱 파이에서 원래 360도분의 몇 도가 됐던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실제 세타는 전체 2파이 중에서 얘에 대한 거지. 360도가 2파이니까요. 맞지? 그러면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지? 이해되고 있죠? 전체 각도 중에서 해당하는 각도만큼 먹고 있는 거잖아. 피자라고 생각하면 피자 한 판 중에 요만큼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2파이 중에 세타잖아. 파이가 없어지지. 정리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될 거야. 그래서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해줘도 된다. 세타 값 그대로 넣으면 돼. 이제는 변환해줄 필요가 없어요. 360분의 얼마 이렇게 변환해줄 필요가 없이 바로 각도 넣어주면 된다. 됐죠? 넓이 공식 이렇게 되면 된다. 근데 R 세타가 L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R 한 개랑 세타는 L로 바꿔줘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해줘도 되지. 2분의 1 R L이라고 해줘도 되는 거죠. 위의 식은 반지름이랑 각을 할 때 쓰면 좋을 거고, 밑에 식은 각은 몰라도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알면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문제로 바로 갑시다. 64쪽. (287번) 호의 길이가 3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해? 2분의 1 얘는 L이고 세타잖아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써도 되고 2분의 1 RL 써도 되지. 근데 지금 반지름을 몰라. 반지름 모르면 저거 써야겠죠. L은 R 세타로 먼저 R을 구해야겠네. L은 3파이는 R 세타 R 곱하기 4분의 파이. R은 그러면 파이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R은 10이죠. 그 다음에 RL 쓰면 되지. 2분의 1 12 곱하기 3파이니까 18파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반지름은 알아야 돼.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됐든 RL이 됐든 R이 들어가니까 R 먼저 구해줘야 됐던 거죠. (290번) 이렇게 돼 있어. 건널비를 구하래요. 건널비 구하려면 전개도부터 봐야 되지. 얘를 전개도를 딱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부채꼴 하나랑 원넓이 하나 구하면 돼. 근데 여기는 2야. 반지름이 2고 모선이 6이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이 6이지. 그 다음에 부채꼴 요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니까 요 호의 길이는 4파이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2분의 1 RL이니까 둘이 곱해. 24파이의 절반이니까 12파이예요. 얘는 2는 4파이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니까 16파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쉽죠? 쉬워서 여기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싶어요. 숙제로 하겠습니다. 65쪽 가자. 65쪽. 진짜 삼각함수.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학년 때 삼각비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지? 삼각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함수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했었고, 함수니까, 삼각 함수니까 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돼. 함수. 그리고 뭐 y랑 x의 관계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삼각함수의 포맷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삼각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각비에서 배웠던 애들이 포맷이 되겠지. 사인 배웠어 그때. 코사인도 배웠어. 탄젠트도 배웠어. 그죠? 저 세 개가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포맷이 될 거야. 그러면 얘를 함수화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y랑 x의 관계식일 거니까 뭐 이런 애들이 나올 거야.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그렇겠죠. 이런 애들이 기본식이 되겠구나 정도 보고,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뭘 하나 만들 거야. 이런 원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에요. 그리고 동경 하나를 잡는다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요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요 점, 이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고 X, Y라고 하자.
그러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겠네. 요까지가 이렇게 좌표를 y, xy로 잡는다면 사인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야 돼? 자, 5분의 뭐야? 뭐야? 사인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로 얘기해 주세요. 5분의 뭐예요? 얘도 r이지. 얘가 y야. 얘는 x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뭐야? r분의 y죠. 얘분의 얘니까요. r분의 y예요. 코사인은 r분의 x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예요. 그지? 이렇게 삼각함수, 사실상 삼각 B가 3개가 이렇게 나왔지. 근데 얘를 단위원이라고 하자. 단위원이 뭐게요? 얘는 반지름이 1인 걸 단위원이라고 해. 단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y죠. 코사인 세타 값은 x예요.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지. x분의 y. 근데 얘는 사실상 뭐야? 동경의 기울기야. 왜? x분의 y잖아요. 이 세 가지는 요 의미를 갖고 있어. 앞으로 단위원에서 삼각함수를 다루게 되거나 이럴 때 사인 값은 y 좌표예요. 코사인 값은 x 좌표예요. 이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볼까? 그러면 단위원에서 점 P로 하면 얘는 y 좌표, 얘는 x 좌표. 자, 얘는 단위원 위에 점 P야. 그 다음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점 OP의 기울기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삼각함수가 갖는 단위원에서의 의미야, 얘는. 됐죠? 오케이? 이 정도로 봐주면 되겠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요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기본으로 깔고 가서 부호를 생각을 해보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볼 거예요. 자, 사인 먼저 보자. 사인은 초록색으로 할게. 사인은 y좌표라고 했지.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1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사인이 여기서는 양수고 여기서도 양수고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도 사인은 음수예요. 그지? y좌표니까. 그지? 코사인은 x좌표잖아.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여기지.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쪽은 x좌표가 음수인 부분이니까 코사인이 음수고 여기도 음수예요. 됐죠? 탄젠트는 기울기야.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선분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뻗어줘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가 탄젠트가 양수네? 그 선이 이렇게 뻗어가면 여기도 양수겠지. 탄젠트 여기가 양수야. 그럼 여기는 음수겠지. 1차 함수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야.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부호를 유도하는 방법은 저렇게만 설명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양수가 어디 사분면마다 뭐가 양수인지를 보자. 여긴 전체 다 양수죠. 여긴 사인만 양수예요. 여긴 탄젠트만 양수고 여긴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도 있어. 뭐 올사 탄코 뭐 이렇게 해도 외우고 뭐 그럴듯하게 뭐 말을 조금 바꿔서 뭐 얼싸 안고로도 외우고 막 그러거든. 뭘 아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다. 4분면마다 나머지는 하나씩 양수인데 여긴 전체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다. 외우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 사인이 y값이고 코사인이 x값이고 탄젠트가 기울기니까요.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거기 책에서도 뭐 색칠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관계식을 또 좀 해볼까?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식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유도를 할 수 있어. 자, 사인은 y좌표예요. 코사인은 x좌표예요. 그러면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유도해낸 결과 탄젠트는 그러면 x분의 y니까 여기다 다 r분의를 해버리면 r분의 x 분의 r분의 y 해도 문제가 없지.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죠. x분의 y니까요. 맞죠? 이거는 언제 많이 써먹냐면 우리가 삼각함수식이 여러 개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탄젠트가 없어지면 좋겠어. 사인 코사인만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저렇게 변형해주면 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 공식이라기보단 그냥 식 변형이지.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위원에 상관없이 이 원의 방정식. 자, 고등수학 상으로 갑시다. 원의 방정식 기억나지? 배웠죠? 원방 저거 식이 어떻게 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얘기해줘. 뭐야 이거? 야, 원점이 중심이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r이야. 뭐야 이거? 왜? 뭐야? 안 해. 얘기할 때까지 안 해. 뭐야? 웃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원방 몰라요? 원방 식 뭐야? 아이씨, 오늘도 대화 안 하기로 작정한 거야? 아이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알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원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인 거지. 단위원이라면 1일 거고. 근데 우리가 얘를 x라고 했다, y라고 했다 정했다는 건 단위원 기준이니까 단위원으로 해봅시다. 그럼 x 대신 코사인 써도 되고 y 대신 사인 써도 되는 거네?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그죠? 맞지? 안 맞아요? 맞아요. 단위원 기준에서는 x가 바로 코사인이고 y가 바로 사인이야. 그럼 얘를 이 식에다 써봐.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사인 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의 제곱이다. 1 이렇게 해도 되지.
단위원식에서 유도한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단위원이 아닐 때는 이 식 그냥 정리하면 되지. y는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y 대신 r 사인 세타 쓰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지. x r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여기 r 제곱 코사인 제곱 되지. 그럼 r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r 제곱 코사인 제곱이 r 제곱이야. 어차피 r 제곱 다 나눠져. 이렇게 나와요. 맞지? 이거는 원해방정식에서 유도된 식이야. 됐죠? 이거는 진짜 많이 써먹을 거야. 이건 별표 5개 쳐놓으세요. 막 식 정리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왔어. 그럼 걔는 없애버릴 수 있다고. 1로. 이 식은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무조건 쓸 거야, 이 식은. 이 정도가 삼각함수의 기본입니다. 더 추가적인 거는 뒤에 가서 할 거고. 문제 좀 봅시다. 66쪽으로 갑시다. 298번. 원점 O랑 P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이거는 그냥 그리자. 원점이 있고 P 마이너스 4, 3 여기를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5 사인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길이 먼저 구해보자. 여기 길이가 4, 3, 3, 4.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예요. 세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지. 이게 세타야.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구해? 이거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겠다. 마이너스 4. 잠깐만,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잖아. 다시 그래야겠네. 그 판서 필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 볼펜을 써야 한다면 내가 볼펜 하나 추천을 해줄게요. 프릭션이라고 있거든?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워지는 볼펜이에요. 쓰다가 뒤로 이렇게, 알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면 지워져. 그걸 쓰세요. 내가 정규반에서 막 하다가 지워야겠네 그러면 막 지랄을 하는 반이 하나 있어. 내가 걔네한테 내가 프릭션을 사라 얘기했는데 프릭션 쓰세요. 좋아요. 쓰다가 망가졌으면 다시 지우고 쓰면 되거든. 내가 잘못 쓴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썼다고 나를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러면 길이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쓰자. 여기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3, 5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 써야겠지? 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각이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만 찾아낸 다음에 길이분의 길이하고 부호는 이거 가지고 해줘도 되지. 코사인은 얘분의 얘잖아요. 5분의 4인데 2,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탄젠트 세타는 2, 4분면에서 뭐야? 음수죠. 근데 기울기잖아. 4 커질 때 3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탄젠트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준식 계산. 5 사인 세타 3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탄젠트 플러스 3 하면 2가 나와야겠지. (301번)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래요. 그거는 몇 사분면이냐 라고 보려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그걸 4개로 나누면 2분의 파이씩이잖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여기죠. 세타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절대값 사인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 마이너스 절대값 탄젠트를 간단히 하면, 자, 여기는 사인만 양수예요. 코사인은 음수예요.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 그대로 쓰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나오겠죠. 어차피 부호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절대값 사인이야. 절대값 사인 양수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이 음수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그 다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얘가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플러스 탄젠트 세타예요. 계산하면 없어지고 얘만 남네. 그러면 2로 묶어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4번에 있네요. 잘 되고 있죠? 부호 잡는 거가 중요합니다. (304번) 갑시다. 오케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얘를 구하래요. 간단히 하래요. 근데 우리 이거는 많이 봤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렇게 하면 기억나지? 뭐예요 이거? 또 말 안 하면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냐고?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좀 있으면 이제 분필에다 헤딩하겠다 이제. 근데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숫자만 달라. 그러면 3개를 뺐어야 되는데 하나를 덜 뺀 거죠. 그지? 그럼 원래 얘에서 얘 요까지를 하나 더한 거랑 똑같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사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마이너스 해도 되겠다.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나오고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묶어서 사인 해도 되나? 이상한데 지금?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되는지가 궁금해. 얘만 풀자.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맨 앞에 앉지 그랬어요. 얘 풀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을 거야.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이 아니지 2 코사인 세타야. 아직 쓰지 말아보세요. 지워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 코사인 세타로 묶어보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안 묶이네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그럴듯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뭔가 기깔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기깔나게 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 그냥 풀어야겠네? 풉시다.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 뭐야 다 지울 필요는 없었네.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아까 묶는 거를 다르게 묶었으면 됐겠다. 이번에 이렇게 묶을게요. 괜히 다 지웠네? 이 초록색이랑 초록색 묶고 이 파란색이랑 파란색끼리 묶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묶여? 사인으로 묶여요. 사인 세타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뭐가 보이네 이제? 여기는 코사인으로 묶어. 코사인 세타.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묶이죠? 근데 얘가 1이야. 얘도 1이야.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예요. 4번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오래 걸렸네요. 307번 보자. 자, 307번.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2사분면의 각. 그러면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인만 양수야. 그리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오케이.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값은 그러면 이거 식을 코사인 세타로 통분하세요. 그러면 앞에는 1이고 뒤에는 사인 세타죠. 그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냥 그려줘도 될 것 같은데 2사분면의 각인데 사인이 그러면 사인은 요렇게 분의 요렇게잖아요. 3대 1이잖아. 피타고라스 써도 되죠.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제곱하면 9예요. 1이에요. 제곱해서 8 나와야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이겠네? 그지?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그냥 부호만 잡아준 거야. 여기 마이너스 값이니까 x 값이.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야. 그럼 얘는
계산값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나오고 위에는 1 플러스 3분의 1이야. 3분의 4예요. 그럼 얘는 3, 3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달고 2 루트 2분의 4. 루트 2를 나눠볼까? 근데 어차피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2네? 곱하면 루트 2네요? 마이너스 루트 2네요. 답은 2번입니다. 310번.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더한 거를 줬는데 곱한 걸 구하래. 그러면 더한 거를 제곱해 보면 되겠죠. 어쨌든 곱한 걸 구하려면 제곱해 봐야 돼. 제곱합시다. 얘는 9분의 4야.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9분의 4고 요렇게가 1이죠. 그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에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 얘가 9분의 4야. 넘어가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5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8분의 5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314번. 2차 방정식 8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줬어. 뭐를 써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지는 게 뭐야? 둘이 더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에요. 두근의 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예요. 8분의 a예요. 얘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죠. 그지? 제곱해. 제곱하면 제곱이 4분의 1이야. 근데 얘는 바로 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잖아.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 자체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지? 여기까지 되죠?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해줘야 4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 되네.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식변형을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될지 좀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큰일이 났네요. 주말 과제로 영상 보고라고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저어봤자 다 해야 되잖아. 아니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루 만에 다 나가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숙제 줄게요. 숙제
프린트 숙제 없습니다. 스피얼라이트 풀어오시면 되고, 어디부터 풀면 되겠니? 61쪽부터죠? 61쪽부터 70쪽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사이에 문제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문제 숙제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예요. 잘 풀어오시고. 근데 이렇게밖에 안 주면은 죄책감이 드는데 이번 주말은 좀 여유롭게 하세요. 다음 주말은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주말을 즐기세요. 어? 왜? 야, 삼각함수에 그래프 들어가고 활용 들어가면 할 게 엄청 많아져. 열심히 합시다. 수고했고 안녕히 가세요.